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이론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어요. 그런데 이론을 기초하지 않으면 이거는 마치 기둥이 없이 그냥 주춧돌 없이 건물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학 선생님인데 과학도 어떤 원리를 잘 모르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면 그게 우수수수수 무너져요. 활용이 잘 안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는 계획이라는 것과 설계라는 것들은 어떤 원리를 뒷받침해야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 이제 이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제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이론들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 부분을 이렇게 줄로 쳐가면서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설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학생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 자, 그러면 요즘에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막 뭘 전달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읽어서 이해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그냥 읽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문장들을. 그래서 이해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읽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고 경험해서 내가 진짜 해봄으로써 이해하는 거는 진짜 끝까지 잘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읽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애들이 배우는 인지 과정에 대해서 알아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교사가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그것을 구조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뭐 드리냐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연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수업 아이디어가 방대해요. 거의 그 지구계를 다 포함할 것 같은 그런 걸로 수업을 굉장히 방대하게 또는 평가도 굉장히 방대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합물의 분리를 하는데 이제 혼합물의 분리를 그 내용을 평가를 하는데 난파선과 그 다음에 무인도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물품을 그 밀도 차에 의해서 분류하는 작업으로 굉장히 넓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평가 준 거를 뽑아오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채점하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좌절을 하게 되죠. 아, 이런 것들은 평가하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구조화하게 되고 그 복잡하고 방대한 것들을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쳐내면은 굉장히 재밌고 아이들에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 평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고려하는 걸로 제가 여기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건데 이 어떻게 배우는가는 지식과 이 지식 플러스 인지 과정이에요. 이 단계를 알아야만 이 단계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알고 있어야 선생님들이 수업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스스로 배우도록 스스로 터득하도록 할 수 있을지가 나오거든요. 지식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명사예요. 지식, 그냥 knowledge. 그런데 인지과정은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인데 똑같이 지식은 맞아요. 근데 얘는 지식이 만들어지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우리나라는 이 이해가 거의 명사형으로 딱 써서 되게 안다 정도인데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측면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명사적 의미의 지식도 잘 알고 있어야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바사라는 사이트에서 읽고, 이게 캐시가 분류한 그 지식 위계 피라미드를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너무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우리가 수업을 고민할 때 정말 좋은 그런, 모식도를 제안을 했는데, 이 알다라는 게 보통 사실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이 사실적 지식에 해당하는 요거가 실은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기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식을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적 지식으로 지식을 4차원으로 분류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기본적 요소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개념적 지식은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기능하도록 상위 구조 내에서 기본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식의 유목, 분류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절차적 지식은 어떤 것을 수행하는 방법, 탐구 방법, 그 교과에서 하는 기능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 지식을 지식의 인지에 대한 인식 및 지식과 인지 전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을 해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참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류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되게 아주 좋은 게 이 알다가 사실적 지식에 해당이 되고요. 교과에서 다루는 그 단원에서 다루는 언어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저는 이제 오늘 기체 성질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다룰 건데, 기체 성질에서는 입자 또는 액체, 고체, 기체 이런 것들이 사실적 지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우리는 탐구를 하는 거예요. 실험 같은 거를 하는 거고,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학에서 보는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또 아니면 가설을 세운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해석하는 거, 결과값을 해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be able to, 절차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절차적 지식에.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수업 시간에 경험함으로써 이 기체에서 아주 유명한 보일의 법칙이라고, 압력과 부피, 기체의 부피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개념이거든요. 원리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기체, 그 다음에 액체, 또는 여기서 입자, 이런 것들의 용어들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실험과 가설을 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절차적 지식이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기 개념에 다다른다. 결국은 여기가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설계할 때 수업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리고 진짜 체계적으로 세워져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이론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소개를 했고요. 캐시는 이렇게 사실적 지식,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 개념적 지식, 또 여기 원리까지 이렇게 해서 모식도를 만들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요거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또 신교육 목표 분류학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부름의 교육 목표, 인지 과정에 이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여기에서는 기억하다, 동사를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인지 과정은 계속 거기 안에서 변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지식을 독립된 차원, 지식의 차원으로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측면으로 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거를 지식을 이렇게
따로 뽑아놓고 그 지식을 요거와 만나게 한 표로 만들어요. 얘네들이죠. 지금 요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인지 과정의 위계를 만드는 책인데 저는 수업을 설계할 때 이거를 굉장히 참고해서 봅니다. 선생님들이 계속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로의 지식에 이거를 독립된 차원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인지 과정과 물려서 얘네들을 어떻게 결부해서 수업 속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하도록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수업을 설계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수업을 설계하실 때 이것을 만약 활용을 많이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은 이제 교육 목표를 세울 때 우리 타일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 모형을 요즘에 이해중심 교육과정, 예, 또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 문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백워드 설계 가장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위킨스 맥타이가 백워드 설계를 이 모형을 창안하면서 기초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일러 모형에서 저는 이제 하나의 어떤 질문만 가져왔어요. 너무 좋아서. 이분은 첫 번째 교육 목표를 세울 때 이런 학습자의 보편적 필요가 무엇인지 고려하고 현대사회에서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 고려하고 교과에서는 교과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고 교육 철학에 의한 논리적이고 타당한 일관된 준거를 가진다. 그 다음에 여기 학습 심리의 지식과 원리를 고려해봐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계속 세울 때마다 요거를 보면서 방향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되게 교육 목표를 세울 때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거가 이제 교육 목표가 세워지면 그 교육 목표에 맞는 학습 경험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만족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가능한 것들로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이게 전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정된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아이들이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조직할 때는 반드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심화가 돼야지. 그래서 점프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걸 했는데 또 같은 수준으로 반복이 되면 재미가 없어져요. 좀 더 어렵게 내가 좀 더 도전심이 생기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상호작용이 될 수 있고 다른 거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그거를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수업에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잘 도달했는지를 아는 게 바로 평가. 그래서 이 교육 목표가 결국은 평가 준거가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따가 과학과를 대표해서 만들지만 국어과든 사회과든 제가 후배들도 음악과 미술과 또 국어과도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하고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원리대로만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구조화한다는 거, 생각을 멀리 있는 생각들, 그리고 마구마구 튀어나오는 생각을 이리저리 유목화하고 분류하고 이거를 나열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이디어를 산출해서 유목하는 작업인데 그게 바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단계로 갈 겁니다. 자, 처음에 선생님들이 단원명 쓰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가져오는 게 좋겠죠. 역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식 위계가 저는 그 캐시 것을 가지고 와서 먼저 여기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게 어디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먼저 교육 목표를 세우고요. 그 교육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호기심 질문 그러니까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아이들의 동공을 자극하는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작은 수준의 교육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가 만들어지면 평가 목표를, 여기 평가 목표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문항이 될 수 있어요. 그 문항을 어떤 개요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평가할 건가. 그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엇은 준거를 가지고 있어야 채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중하, 나중엔 점수로 해도 되고요. 또 이게 이제 큰 얼개가 된다면 이거를 기초한 채점 기준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거는 나중에 세특 쓸 때,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쓸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하는 겁니다. 수업 쪽에 어떻게 학습 경험을 배열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활동지도 만드시고, 평가 문항지도 만드시고, 이게 하나의 어떤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표가 있을 때 정말로 수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좋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2장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